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24년 후기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입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추가 합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 신청이 되게 많아지기도 했고 또 25년 전기 교대원 입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비슷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께 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교대원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은지 좀 내용을 좀 줄여서 선생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전기 입시 같은 경우는 후기에 비해서 좀 지방대까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교대원 입시 자체가 뭐 준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고 짧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합격하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과정을 준비하실 때에는 저비용, 고효율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은지 좀 선생님들께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목차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24년 전기 후기 합격 현황부터 해서요. 선생님들께서 제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까지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저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내가 만약에 장세현 멘토하고 이 과정을 준비한다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좀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내가 배우는 사람은 이런 이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단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을 조기 졸업을 했고요. 이제 조기 졸업은 논문이 필수였기 때문에 저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이제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하려면 좀 학회 자격증은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중에 내가 전문 상담교사 안 할 거라면 또는 이제 임용 합격에 실패해서 나는 이제 그래도 좀 더 일반적인 분야에서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그래도 꼭 취득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는 이 자격증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또 개별적인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희소 샘플러스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서 전임 강사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실 때 좀 간절하시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지도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내가 최소한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분이 어떤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력도 경력도 이렇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배우실 때는 반드시 이제 내가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어디를 나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과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 현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4년 전기 기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 여기에는 지금 중복된 인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대부터 해서 단국대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합격을 하신 걸 보실 수 있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합격자가 적은 학교,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고려대는 합격하기가 어려운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또 조금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매번 합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학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그리고 이제 뭐 아주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계신데 뭐 이제 다른 학교들 중에서는 1명, 2명 이렇게 합격하신 경우는 애초에 이제 합격하기가 어려운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지원하시는 인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치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대 같은 경우는 전기에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대가 전기에만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강원대부터 해가지고 뭐 대구권, 뭐 이제 그리고 경남대나 뭐 이제 제주대, 우석대, 공주대, 충남대 이렇게 인원이 좀 적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필기고사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합격하시는 어떤 인원 자체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내시는 분들이 지방대를 같이 내거나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 이번에 정말 역대급 합격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지금 한양대에 그 합격하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한양대는 들어가신 분들이 24년 후기에 5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그 중에 한 분이신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인원이 적게 뽑는구나. 후기는 확실히 인원이 많이 적구나. 그러는 와중에도 아주대나 한국외대나 이화여대 완전히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합격자가 되게 많은 학교들이고요. 뭐 기출문제나 또는 이제 제가 이 세 개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스펙이 낮으신 분들도 그동안 합격하신 이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되게 합격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 오히려 전기보다 사실 합격률로 따졌을 때는 더 많이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촬영을 하는 2024년 8월 8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교육대학원 현황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이제 1급에 해당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1급하고 2급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1급은 현직 교원이신 분들 또는 이제 기간제 교사 경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2급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전공,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과정이신데 1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단점은 뽑는 인원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는 많지만 뽑는 인원은 적다라는 거.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2급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만큼 좀 준비하시는 과정 자체는 2급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13개 학교는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2급을 뽑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1급, 2급 다 뽑는 학교들도 있지만 어쨌든 2급이 가능한 학교는 1급보다는 훨씬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 좀 보시고요. 내가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도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은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개 넘게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0개 넘게 지원하시는 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10개 넘게 지원하시려면 각각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 계획서 양식이 모두 다르고 면접 양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만큼 쓸 수 있는 시간이나 또는 이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6개 학교는 국립대죠.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공주대, 전남대, 제주대 같은 경우는 국립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경남대부터 인제대까지 있는 학교는 사립 교대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국립하고 사립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뭐 등록금에서 일단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립대에 비해서 거의 다 필기고사를 필수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고사 없이 면접만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뭐 필기고사가 있고 없고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입시 준비하실 때 일단 머릿속으로 갖고 계신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금 지방대를 나왔는데 지방대 나오면 수도권 가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수도권이 지방대보다 합격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좀 더 많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그 중점으로 해서 낼 수 있는 학교가 너무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 후기 합쳐갖고 전기 한 번밖에 안 뽑기 때문에 훨씬 더 수도권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차 서류 평가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럼 이제 1차에서 서류 통과를 해야만 면접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있구나라고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학업 계획서를 좀 필수로 작성하셔야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학업 계획서가 없는 학교는 숙명여대랑 단국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전공 면접부터 해서 인적성 면접과 사례형 면접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전공 면접은 이제 상담 이론 지식 및 이제 뭐 적용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내가 이론을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공정한 방법이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예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합격 현황, 거기에서 가장 합격 비중이 높았던 학교 중에 이제 뭐 이화여대나 아주대나 한국외대 이런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담 이론 지식이나 뭐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전공 말고 이제 인적성 면접. 요거는 이제 개인이 쓴 학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뭐 지원 동기라든지 개인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면접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들 있죠. 일반적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의 자살 자해라든지 뭐 또는 성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학교 부적응 또는 이제 학업 중단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사례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형 면접을 위주로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는 나는 전공 이론을 공부해서 차라리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공 면접 위주의 학교를 내시면 좀 좋고요. 나는 외우는 건 너무 자신 없어. 그리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고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이런 분들은 인적성 면접을 좀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상담 쪽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례형 면접을 보는 학교에 내시기도 해요. 근데 꼭 이제 이거를 내가 뭐 전공 면접만 본다고 해서 전공 면접 학교만 내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다양하게 내가 좀 고려를 해서 몇 군데까지 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좀 개인이 생각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차 서류 합불이 있는 곳은 학업계획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서류 합불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는 학업계획서를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1차 합격을 하시고 면접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학업계획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가끔씩 제가 이런 지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모으시는 거에 이제 굉장히 막 열심히이신 분들 계시거든요. 막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막 무슨 학교별로 기출문제 만들고 하시는데 사실 기출문제는 검색하시면 선생님들도 쉽게 이제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출문제를 모으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내가 다른 지원자들하고 비교해서 차별화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필기고사 위주의 학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계획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요. 면접도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필기고사 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과목이 좀 5과목이다 되다 보니까 이제 5과목을 다 공부하시기에는 좀 기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좀 거의 1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이제 공주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대원 중에 필기고사 수준이 가장 어려운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지 않으시면 한 번에 합격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예요. 그나마 이제 사실 강원대나 우석대 같은 경우는 상담 이론으로만 시험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하고 같이 겸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상담 이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공부하셨을 때 좀 암기하시고 인출하시기에 조금 용이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구나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기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면 혹시 나는 지방대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시고 아예 그냥 저하고 다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년 합격자 후기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선생님들 저기 희소 샘플러스에 그 상담심리교육대학원 거기 페이지 가시면 상담심리 어른이집이라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시고 이렇게 합격 인증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합격을 막 올려주셨는데 사실 합격하시고 안 올려주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합격하시고 이제 올려주신 분도 계시지만 안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 캡처해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정말 많이 합격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합격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따로 이제 올리지는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합격 인증을 올려주시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막 댓글 많은 그런 합격 인증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막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는 또 그만큼 동기부여 되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나중에 나도 여기에 합격 인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준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카페에 지금 합격 인증 말고도 어디에 합격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합격 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써주신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사실 어제 밤에 진짜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만의 사례를 소개하기가 너무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합격 수기를 소개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누구 걸 꼭 소개하고 누구 걸 소개하지 않고 이런다기보다 정말 선생님들이 이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합격자 후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이제 제가 이번에 지도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사례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지방대 학점 2점대에 학점은행제 하신 분이 합격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25년 전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저 학점은행제인데 수도권은 안 되겠죠?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학점은행제는 저도 학점은행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학점은행제 했다고 해서 합격하지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고 내가 어떤 학교를 좀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신청해 보세요, 상담. 그 다음에 한 학교만 올인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외대밖에 없어요. 저 인하대밖에 지원을 못해요. 이런 분들 계셨는데요. 외대랑 인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항상 보시면 그 어떤 서울 안에서도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신 분들 계시고 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인하대밖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도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합격 이렇게 이제 이번에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내셨는데 한 군데 합격하셔서 이제 완전히 또 기분 좋게 끝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만 가면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속 모의 면접 하시면서 실전 면접처럼 자꾸 상황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거 행동주의 상담에서 노출 치료라고 하는데 노출해서 계속 이제 내가 면접 보는 연습을 하면 그만큼 많이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 가셔서는 하나도 안 떨고 답변하고 오셨다고 하고 실제로 최초 후보 합격도 아니고 최초 하신 분들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펙이 아예 없어요. 육아랑 일도 병행하고 있고요. 40대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합격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런 개인적인 상황으로 너무 선생님들의 능력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파악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량진 가서 모의 면접에서 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런 분들 이번에 좀 계셨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한 6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노량진 저기 희소 오셔가지고 모의 면접 실제로 그 면접 환경이랑 세팅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문제가 다 나와서 진짜 저 합격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해요. 이렇게 그냥 아예 면접 보고 나와서 스스로 그냥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런 분들 진짜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상담받고 지원 학교 바꾸길 잘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수도권은 엄두도 못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수도권을 준비하는 게 더 나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실 뭐 이제 육아를 병행하시거나 또는 이제 내가 근거지를 옮길 수가 없다 이런 분들 빼고 내가 그래도 수도권은 겁나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담받고서 지방대를 포기하시고 수도권으로 옮겨서 합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는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하셔서 제가 이제 또 하나씩 개별 상황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론 강의가 지금 희소 샘플러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나 수도권에서 보통 출제되는 그런 면접이나 필기고사에서 다루는 그런 상담 이론에 대한 강의가 지금 기본 심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출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촬영을 해서 누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5년 전기에 대비한 거는 지금 이제 또 24년 후기에 기출됐던 문제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조만간 또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특강은 내가 어느 정도 이론 공부가 다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9월쯤 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랑 심화 강의는 이제 각각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가끔씩 저한테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을 더 어렵게 배우는 건가요? 하시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고요. 이 두 개 이론을 합치면 이제 이론이 반반씩 제가 잘라서 이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 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기본 이론에서는 인간관부터 해서 주요 개념에서 기본 파트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이론의 목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짰다면 심화 이론에서는 그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의 좀 심화 파트 그리고 기법 그리고 공헌점과 제한점 뭐 상담자 자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두 개 이론을 다 들으셨을 때 그 한 이론이 완성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나 이런 것들을 희소해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나는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 다음 학업계획서. 학업계획서는 지금 희소 샘플러스에 이렇게 학업계획서 특강 올라가 있고요. 학업계획서 특강에서는 내가 학업계획서를 자기소개부터 지원동기,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그리고 연구계획. 연구계획이라고 하면 논문인데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논문에 대한 거랑 기타 사항까지 각 항목별로 어떻게 내용을 쓰셔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해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프리첨삭이랑 퍼펙트 첨삭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학업객서 첨삭을 받을 때 프리첨삭 같은 경우는 메모를 활용해서 좀 간이 첨삭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일회성이고요. 제가 직접 수정을 해드리진 않지만 그냥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수정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그 메모를 활용해서 첨삭을 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퍼펙트 첨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모든 내용을 수정해드려요. 이거는 총 2회에 걸쳐서 해드리고요. 방식은 초안을 작성하시고 상담받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퍼펙트 첨삭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보통 지도를 할 때 선생님들이 막 돈을 많이 쓰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좀 준비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프리첨삭만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초안 완성이 다 됐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첨삭을 받으면 좋을지 결정해야겠다 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이제 학업계획서 첨삭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게끔 과정 도와드릴게요. 모의 면접 아주 강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인데 희망학교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제가 1대1로 실전 면접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한 시간 동안 2세트를 진행합니다. 30분씩 해서 2세트 진행하는데요. 세트별로 6문제씩 구성이 돼서 1시간 하시면 총 12문제의 기출문제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면접을 보고 나시면 제가 피드백 파일을 제공을 해드려요.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타이핑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랑 해서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의 면접이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나는 이론 강의나 학업계획서는 그냥 혼자서 하고 나는 모의 면접만 받겠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은 이제 노량진 희소에 오시면 제가 이제 실전하고 최대한 똑같이 이렇게 대면 면접 보실 수 있게 세팅해놨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지방에 있어서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비대면 줌으로도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 1:1 필기고사 지도. 요거는 이제 지방대 교육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로 제작된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제가 피드백 파일을 제공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별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목도 다르고 또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자 하는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필기고사는 방식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희소 샘플러스 사이트 가시면요. 여기 교육대학원 있죠. 여기 눌러서 상담심리 장세현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 25 입시 대비 무료 상담 신청 칸이 있어요. 요거 신청하시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화 드릴 거고요. 위에 있는 상담심리 어른이집 카페도 가입해 두시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이제 뭐 교육대학원 입시에 관련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정보를 얻거나 검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이제 고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평균 준비 기간. 요거는 사실 개인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기간은 좀 개인차가 다 있는데 저는 수도권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필기 과목이 적으면 6개월, 그 다음에 필기 과목이 많으면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이론의 이해도나 숙지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기 후기 모집 인원 차이. 전기가 후기보다는 인원 모집을 많이 하고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후기 모집이 없기 때문에 전기에 다 모집을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뽑는 학교는 20명에서 30명도 뽑지만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후기에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인원 차이가 학교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대원 폐지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교대원 폐지되는 거는 사실 저희 상담심리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이런 교과 전공 같은 경우는 이미 사범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뭐 영어 영문학과, 또 국어 국문학과 뭐 이런 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통해서도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죠. 근데 지금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만 양성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뭔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교과 같은 경우는 교대원이 폐지되는 위기에 놓여 있지만 상담심리 같은 경우는 사범대에 상담교육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담심리 교대원은 없어질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매년 TO가 줄어드는데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TO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TO는요, 선생님들 이 과정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TO 하나만을 가지고 이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문 상담교사를 꿈꾸고 이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수련을 받고 상담 필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꼭 전문 상담교사가 아니라 다른 진로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이 상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좀 이런 과정을 지원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만으로 이 길을 아마 택하게 되시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리고 TO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땄는데 갑자기 또 정부에서 상담교사를 많이 뽑아라 이런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교육대학원 졸업 후 전문 상담교사 이외의 진로. 자,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교대원 졸업하시면 선생님들한테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만으로 가실 수 있는 곳은 되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회 자격증이나 다른 이제 임상심리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좀 같이 따셔가지고 뭐 이제 기업 상담이나 또는 이제 어떤 센터나 기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개인 센터를 차려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
진로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나는 학회 자격증에도 좀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교대원 가셔서도 상담 신청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를 통해서 학회 수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교대원 입학이 목적인데 나중에 나는 학회 자격증도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랑 지방대 같이 준비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대나 우석대 같은 경우는 상담 이론만 출제가 되니까 그래도 수도권을 같이 내는 게 좀 덜 불안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뭐 충남대나 공주대나 경북대처럼 공부할 과목이 많거나 또는 이제 내가 필기고사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학업 계획서 써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필기고사 준비해야 되고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를 잘 결정하셔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거 말고도 다른 질문들 가지실 수 있고 또 이제 이거 듣고 나서 근데 이것도 궁금한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럴 때 혼자서 좀 끙끙 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담은 선생님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 신청하시고 속 시원하게 교대원 입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고요. 선생님들 예비 전문 상담교사 꿈꾸시는 분들 교육대학원 입시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